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본교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코로나 안심 캠퍼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생활관 선발 기준 재정립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비룡제의 일환으로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코로나 안심 캠퍼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패스와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공지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예약 및 사용 가능하며 이용인원의 80% 이상이 접종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조명호 총장은 코로나 안심 캠퍼스 구축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교육의 정상화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올해 4분기 백신 접종에 20대가 신청할 수 없어 미접종자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이나 주사 알레르기 등으로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장이 생활관 선발 기준 재정립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비통합권 65%, 통합권 35%에 맞춰 배정했지만 앞으로 성적 75%, 지역 점수 25%를 반영합니다. 이어서 지역 점수를 위한 지역 구분에서 서울 안에서도 군별로 자세하게 나누는 등 세세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일부 학생들은 지역 점수 비율을 이전처럼 더 늘려야 한다며 기숙사가 절실한 비수도권 학생들의 적극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역 점수 25% 반영은 2대, 통학 시간이 길수록 지역에 따른 점수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룡제의 일환으로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됩니다. 본교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축제의 시작으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5대5 토너먼트로 전개됩니다. 예선 기간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결승전은 18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이때 단과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팀의 수가 적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 등 종목의 다양성을 고려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백신 인센티브와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에 따라 교내 시설 이용에 대한 백신 혜택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은 11월 1일부터이며 조건은 예방접종일 기준 14일이 지났거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은 핸드폰에 코브 앱을 설치해 접종 확인 카드 이미지 캡처 후 본교 앱의 제출 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가능한 시설의 예로 실외 체육시설과 휘트니스 센터, 동아리방, 그리고 정석의 그룹 스터디룸 등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잠바 공동구매 사업 3차 수요 조사를 안내합니다. 이는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가 주관하며 야구잠바, 바람막이, 롱독바, 호리스가 품목으로 제시됩니다. 수요 조사 기간은 11월 5일 금요일까지로 실구매자에 대한 조사는 로고 공모전 이후 진행됩니다. 이때 이번 조사를 통해 디자인 최종안이 결정되며 뒷판의 용 로고는 공모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든 품목은 수요에 따라 최종 품목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706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교 시스템 정기 점검을 안내합니다. 이는 본교 정보통신처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 인프라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시간은 11월 4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금요일 새벽 2시까지 5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정지 서비스는 포털 서비스, 학사행정, 본교 홈페이지,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등입니다. 한편 메일 서비스나 아이클래스, 무선 네트워크는 작업시간 중 일시 중지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7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난뉴스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곧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 두 계절 모두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고르자면 저는 땀 뻘뻘 나는 여름보다는 손 덜덜 추운 겨울을 좋아하는데요. 겨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겨울에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호호 불어먹는 호빵, 추운 길거리에서 사 먹는 어묵꼬치, 벗어날 수 없는 전기장판. 그중 저는 터리불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손 덜덜 추운 겨울을 잘 버티기 위해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터리불을 꺼냈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터리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 일을 끝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불 밖은 위험하니 보들보들한 터리불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그 시간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절대 할 일을 하다 중간에 침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터리불의 따뜻함에 못 이겨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밖에선 주체할 수 없는 추위에 벌벌 떠는 겨울이지만 집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터리불과 맛있는 귤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겨울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법. 갈등을 조장하고 법을 이용해 풀어나가는 기승전결을 가진 스토리.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올 때면 조그만 해설 글씨를 읽기 바쁘고 내용은 지나쳐버리고 말죠.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 이해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 번 장면을 돌려보고 심지어 해석을 찾아보기까지 하는 수고로움. 귀찮지 않으셨는지요? 바로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속 법률을 찾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설명과 함께 일상 속 사례까지. 극 속에서 드러나는 법 이야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오늘의 법률 시네마.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플레이! 오늘 첫 곡은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였습니다. 이번 주 제가 가져온 법률은 바로 부당해고에 관한 법률인데요. 먼저 간단한 정의부터 짚고 가자면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쉽게 사장님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련 영화는 바로 카트라는 영화인데요.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둔 더 마트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으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더 마트의 계약직 계산 직원들과 청소 직원들은 각자의 생계를 위해 매일 빠듯하게 추가 근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는 계약직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더 마트 본사는 회사의 손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0여 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게 됩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부당해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도 노조의 파업 사실을 알고 그 시간대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파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회사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몇몇 노조 사람들에게 정규직 전환 조건을 내며 노조활동 중지와 협상을 제안합니다. 과연 부당하게 해고당할 위기를 맞은 직원들은 다시 마트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정당해고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소한 실수를 했다 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두 번째, 공정한 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느 근로자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3번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 이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서면으로 통지한다 하여도 해고 시기가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 부당해고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으니 노래 듣고 영화 내용으로 다시 가볼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조는 회사에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회사는 경찰들을 불러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내놓은 대책은 단 23명의 복직입니다. 부당해고당한 40여 명 중 다수가 백지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선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23명만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 계약기간을 중요시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들의 상황을 악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포기하지 않는 노조의 파업과 끈질기게 진압하는 회사 측. 근로 중단으로 생계가 위험해진 몇몇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파업에만 매달릴 수 없어 복직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직원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죠. 남아있는 노조 조합원들은 힘을 합쳐 마지막으로 회사 측에게 시위를 하려 합니다. 마트 영업 중 정해진 시간에 모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노조. 이 시위에서는 마트로 복직한 직원들과 노조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회사 측에 맞서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자막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07년 일어난 홈에버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홈플러스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노사협정이 타결되지만 영화의 결말과 같이 노조 간부 12명이 퇴사한다는 조건이 걸린 협상이었습니다. 영화 속 부당해고의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부당해고의 사례를 알아보며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부당해고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달리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묶여있는 프리랜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한 방송사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허 씨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습니다. 해지 사유는 허 씨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한 프리랜서 A 씨가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방송사에서 A 씨를 포함한 같은 팀 프리랜서들 3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허 씨를 다른 방송사에서 스카우트해온 디자인 팀장은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달라 하니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해 모두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고민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에게 찍히면 일자리를 얻기 힘든 프리랜서이지만 더 이상 갑질 횡포에 당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허 씨의 태도에 방송사는 꼬리를 내리며 6개월 계약직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허 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지 약 2달 만에 방송사는 허 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송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고정적인 출퇴근과 월급, 정규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업무 수행 방법 등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건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을 열어주는 꼴이 되죠. 하지만 허 씨는 원래 수행하던 업무로 복귀한 것이 아닌 대기 발령과 함께 인사팀 통로 한 구석에 책상이 배치됐습니다. 또한 수시로 상담실로 불려가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서의 6개월 계약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게 돼요. 허 씨는 과연 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브의 체인지스 듣고 오셨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허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방송사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화해를 요청하며 허 씨가 요구한 건 돈 몇 푼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요. 이에 방송사는 프리랜서 운영상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에서 판단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며 허 씨의 마지막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허 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은 방송사가 허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복직을 이뤄줬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는데요. 이에 방송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 씨에게 2번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방송사의 복직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허 씨는 방송사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노동법 숙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이 경험한 부당한 일들을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는 일을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멀지 않은 미래라 생각하니 심각성을 더 느끼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당해고에 관한 역사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 전 해고의 예외에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한 월급 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는데요. 예외 사례들 중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 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이고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이유로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기억하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화 시기를 30일 이전에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속으로 잠시만 생각하시고 노래 듣고 와서 정답 알아볼게요. 세븐틴의 락 위드 유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의 정답이 바로 떠오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화 시기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 구두가 아닌 문서를 통해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중요한 내용 잘 새기시고 다음 주 퀴즈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고 무효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 해고 무효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지방, 고등, 대법원의 3심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정 행정기관으로 명령 불복 시 재심 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 과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 번쯤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 의무의 조건을 쏙쏙 피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킨다면 관계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정당하고 정확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고 그에 기반한 효율성 있는 노동을 공급할 수 있게 되죠.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간 양측에게 손실만을 남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인 방향인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들으면서 이번 주 법률 시네마 마칠게요. 사실과 유익함을 담는 법률 시네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소통하는 화합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